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고심을 거듭하다가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에게만 알리고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관련 질문은 이렇게 침묵을 지켰었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서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한대행 받으시면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어떤 게 될까요? 대행 체제를 떠맡게 된다면 앞으로 잘 버텨라라는 취지로 말씀 들은 걸로 아는데 한덕수 총리한테 아무 말씀 못 들으셨어요? 참 요즘 국무회의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를 한번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김문수 장관, 아니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사전합의에 있었냐? 최상목 대행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일방적인 진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거 아니냐? 내가 무리한 일한 것 잘 안다.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응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야당과 여당이 사실상 합의가 확인된 최상목 대행의 표현대로라면 그 둘을 임명한 것은 좀 불가피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관련 절차를 보면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헌재에서 6인 체제로 심의와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합의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예. 두 번째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계류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만약에 위법하다라고 했다 그러면 국회 결의가 무효다라고 하면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이 관여한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과가 나온 뒤에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회의도 거기에 부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가 원래 오전에 있다가 오후로 연기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뭔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꼈을 거고 그렇다면 모두 발언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찬성을 한다. 예. 불가피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다만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절차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예.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어쨌든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럼 비서실의 건의사항도 무게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무조정실, 그다음 국무총리 비서실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을 또 보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두루두루 원래 있던 조직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예. 무게 있게 듣고 관련자분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한덕수 총리와는 기류가 달랐던 거 이런 게 느껴지니까 대통령실도 숙고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서 뭔가 이 대통령실과 최상목 권한대행 약간은 틀어진 느낌, 확 틀어진 느낌이 있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예 김태규 직무대행은 뭐라고 했냐면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사직 이야기하면 되냐라고 하면서 본인도 사직서를 냈는데 명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현주 변호사님 이 여권에서 하는 얘기는 네. 아니 상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더 이상 상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3인을 선출을 했고 이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한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을 해야 되는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서는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다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누군가와 상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국회가 3명을 선출했는데 그중에 2명만 임명한 그 기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3명을 선출한 것이고 임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3명을 다 임명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그중에 또 2명만 임명한 것
이것을 두고는 앞으로 분명히 국회의장실이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도 법적 조치도 가능한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3분 중에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서도 왜 이것이 협의가 안 됐냐 이런 뒷말이 나오는 것, 이것 자체는 좀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는 나름대로 본인의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항공기 참사만 아니었다면 뭐 사직하려고 했다 이런 말로 미루어 볼 수 있는 건 그만큼 본인도 네.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지고 있는 이런 고민의 무게가 상당히 압박이 컸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직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경제 전문가로서의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그래도 2명이라도 빠르게 임명하는 것만이 우리나라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안이라고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권 인정하고 사직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한쪽에서, 그러니까 야당은 국정안정보다 내란에 대한 진압이 먼저다. 내란 잔불을 끄는 게 먼저다라고 했고, 여권에서는 아니다. 이거 절차적 정당성이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국정안정에 방점을 두었다. 지금 여야 모두한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집권 여당에서 최상목 대행이 더 비판을 받는 이유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같은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조용히 해보세요. 대행과 대대행의 다른 판단이에요. 거부권은 똑같이 거부했는데 특히 헌법재판관은 2명을 임명한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심 끝에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특히 극렬히 반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아까 화면에 봤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원천 무효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라고 했던 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할 때 3분의 2냐 과반이냐 두고 정말 말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여당 손 들어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무리했다, 무효했다로 돌아오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마 연쇄적인 효과가 이어질 거예요. 예컨대 정족수가 만약에 200인 이상의 찬성이 돼야지만 탄핵 소추 의결이 되는 것인데 예. 151명만 그러니까 192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200석 기준으로 볼 때는 탄핵 의결이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권한대행으로,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고, 자격이 없는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이 없게 되는 거고, 그 재판관이 재판한 그 재판은 재판의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요. 단순 도식으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거부권도 또 마찬가지 되는 겁니다. 예.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제 이런 그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과만이라도 먼저 보고 예. 그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 이건 정치적 관점이 아니고 법률 안전성 측면에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6인 체제 심리가 만약에 불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소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치권에서 어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형해화에 여당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사실은 또 뭐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해칭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예. 좀 너무 빨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위험 요소를 제거할 기회가 있는데 너무 섣불렀다는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재가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그 심판을 늦추는 수밖에 없어요.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그래야지만 이 연쇄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재판에 또 무효가 되는 이런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관련이 좀 적은 거지만 이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을 권한대행하는 거예요. 예. 국정기조가 변경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최대행께서 예를 들어서 국정기조를 확 변화시킨다. 그거는 선거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야당의 비판도 사실 타당성이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데 헌법재판관과 뭐 국정기조가 완전히 100% 일치한다 이렇게는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시각에 따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 뭐냐면 최소한 여당하고 협의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정기조와 소통도 또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봤더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통과될 때 뭔가 법적인 맹점이 있었는데 3분의 2가 됐었어야 되는데 과반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 여권 쪽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정적수가 200석이어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 탄핵소추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예.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결정의 어떤 추세나 관련된 그런 법적 지위를 봤을 때 소급표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는 192석으로 통과가 돼서 탄핵이 소추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사후적으로 탄핵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결정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아예 원초적으로 그 애초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모든 것이 무효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유효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2명에 대한 임명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소통 문제, 절차적 문제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저하고 좀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석에서는 상모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총애했던 경제 관료다. 서울대 법대 뭐 동문이기도 하고 경제 관료 그리고 뭐 검찰총장 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지내기도 한 최상목 대행. 이게 감정적으로 좀 봤을 때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된 날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냐. 용산에서는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정한 그 서운함과 배신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석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이 정부 초기부터 경제수석을 했고 그리고 기재부 장관 부총리로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아꼈고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간적인 배신감 같은 건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심도 상당히 저는 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어제 3명이 국회에서 표결됐습니다만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합의해달라고 했던 것은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묘한 절충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여야가 합의해 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보류였죠, 보류. 합의하면 바로 임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야 합의의 정신과 원칙은 마은혁 후보자를 보류함으로써 일단 지켜내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 한몫, 야당 한몫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입법부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데 1명은 1당이고 2당인 건 됩니다만 제3의 추천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번째 TO를 놓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그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는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로 계속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그냥 민주당에 2명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국회 추천목 3개에 대해서 1당 하나, 2당 하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3번째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본래 헌법재판관 체제에 대한 저는 원칙을 다시 말함으로써 민주당도 뭐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만 민주당도 거기에 반발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저는 제가 볼 때 절묘한 한 수를 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적 배신감은 있지만 지금 무한공항 참사가 일어나고 있죠. 경제 피폐해지고 민생 힘들죠. 또 환율 폭등하죠. 물가 오르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관리로 수십 년을 살아온 입장에서는 빨리 이 혼란의 정지불을 찍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혼란을 일단 수습을 하자라는 게 가장 큰 저는 고민의 목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에 뭐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독단적 결정에 강한 유감, 굉장히 유감스럽다. 책임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요. 그 김진욱 대변인,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 사표 수리된 걸로 하니까 나 그만두겠다는 얘기, 진실공방까지 있지만 유감 표명은 한 투톱이긴 한데 뭔가 지나간 얘기니까 더는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 시국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일단 당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달라야 하지요. 지금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언제 사과했냐라고 느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지금 정서 아닙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나온 공소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음을 이걸 인증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옹호하려고만 드느냐.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빠르게 심리를 통해서 국정의 안정, 헌법 수호의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이 심리를 지연하려고 하는 전략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편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9인 체제의 완전체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최소한 8명 체제를 만들었던 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겉으로야 뭐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효다라는 걸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의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 간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법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지금 또 오늘도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의장실에서 지난 11월 19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합의 또 12월 달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이런 모든 과정들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면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더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이제 같습니다. 반면 뭔가 바로 또 최상목 대행 탄핵할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도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그대로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의 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또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내 사표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진실공방까지 있거든요. 용산과 또 국민의힘의 온도차가 조금 있으니까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이 절충점 결단이 어떤 평가를 더 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